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각종 변수가 존재를 하면서 탄핵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도 광화문 광장은 촛불 민심으로 불타오른 것 같습니다. 주최 측, 경찰 측 추산 가장 많은 인원들이 몰렸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2대 행진도 가능한 마지노선까지 100m까지 진격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집회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어떤 의미한 바, 시사한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의미일 것인지. 어제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예측을 1시쯤 나와가지고 예측을 해달라고 그래서 네. 사실 주최 측에서도 뭐 인원 발표를 안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 인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사실 끝나고 나서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도 뭐 이렇게 애들도 축구를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러면서 점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야, 이게 민심이 진짜 무섭긴 무섭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민심이 무서운 것, 민심 화가 난 것들은 얼굴 표정이나 구호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얼굴 표정도 지난번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굳어 있었고 실제로 구호도 예전보다는 좀 과격해지고 이러면서 뭐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즉시 퇴진이라는 것과 함께 또 좀 그 의아한 부분들은 결국 그 선도하는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었는데 세월호 그 가족 모임 그리고 뭐 파업하는 철도 노조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결국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들 하는데 국민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하면서 가더라고요. 아, 이게 민심이 참 위험한 수준까지 왔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제대로 못 이끌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느냐? 결국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일차적으로 뭐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것들을 제도화하면서 그 수용해가지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뭔가 퇴로를 열어주길 바랬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결국 다음 주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마지막 그 의사 표시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이 이걸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게 좀 그 정치권에서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민심을 보면 역시 민심을 잘 파악해가지고 물꼬를 트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 그 데드라인이 이번 주가 마지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노한 민심의 1차적 이유,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4차 대국민 담화나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까요? 지금 일주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간이니까 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전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추가하면 내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이제 지금 5차까지는 기본적으로 제도권을 즉 정치권을 앞에 두고 국민이 미는 그런 경향성이었는데 어제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딱 두 가지 형태로 갈린 거죠. 예컨대 국민하고 청와대입니다. 이제는 제도권이 9.1 탄핵에 대해서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겠다. 뭐 이런 형태의 상황으로 굉장히 엄숙한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심각하고요. 심각한 만큼 사실상 청와대가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월 뭐 퇴진, 그다음에 6월 선거 뭐 이거 굉장히 사실 이게 하나의 어떤 문제의 근원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이거를 좀 더 땡긴다거나 즉 한 뭐 2월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선을 완전 후퇴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안을 해서 나름의 비박계를 겨냥하는 일종의 이제 교란책일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을 본다면 기존에 지금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것처럼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될수록 오히려 법리 투쟁을 한번 해보자. 법리 다툼을 해보자.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어떤 이 방안보다도 실질적으로 탄핵을 가서
법리 다툼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결백,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 뭐 이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6일, 7일 계속해서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가 또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비주류계는 이제 7일 오후 6시까지 대통령의 어떤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정치권의 계산법인 거고 국민들은 이제 그런 것들 상관없이 퇴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박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민심의 향별가를 일주일 이때 뭔가를 더 명확한 선을 제시한다면 이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 원성들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밀리면서 일정 정도 뭐 야당은 꼼수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간보기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네. 획기적인 결단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계속 후퇴하면서 이렇게 선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좀 불만을 표시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7일까지가 시한이라고 하는데 7일까지 기다려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지금 지난주에 이미 국회에서 일정을 제시하면은 즉시라도 하야를 하겠다, 아니면 그 이선 후퇴를 하고 퇴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미 그런 생각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네. 어떻게 발표하든 탄핵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탄핵이 되더라도 나는 그게 부결되더라도 나는 물러날 각오가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모든 걸 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그나마 설득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대통령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전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돼도 문제고 탄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사실 안 돼도 그 국민들의 불만을 감당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돼도 그러면 새누리당 내에 대통령이 중심이 된 새누리당이 여당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 아닙니까? 네. 대통령을 부정하는 게 여당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논리적인 귀결은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 탄핵은 꼭 피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비주류가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 그런 지켜봐야 것도 될 좀 부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네. 지금 비박계에서는 사실 7일까지는 퇴진 시점을 밝혀달라라는 건데 만약에 탄핵까지 가서 가결 위한 의결 정족수의 키를 쥐고 있는 게 또 비주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과 비박계의 만남에서 어떤 일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만남 자체가 성사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상 그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고 비박계는 어제 시위 집회 촛불 집회를 보고 나서부터는 만남의 요청이 와도 만날 수 없다. 뭐 이런 경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결국에 이제 비박계가 키를 쥐고 있는데 비박계에서도 사실상 두 부류로 좀 갈립니다. 예컨대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4월 말 퇴진을 명확히 하고 이선 후퇴를 명확히 한다면 이 특검 가서 찬성 안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고요. 유승민계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탄핵 가서 찬성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예컨대 이제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는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4월 말이라는 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오고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이 당의 어떤 주도권을 비주류가 가져갈 수 있다. 전 대표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부로 모든 것이 다 달라졌고 심지어는 친박의 일부마저도 사실상 이 찬성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이 비박들이 곤란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재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선을 하는 선택을 갈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찬성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민심에 네.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겠죠. 탄핵안의 가부와 상관없이 아까 이제 그 부소장님께서는 대통령은 뭔가 확실하게 모든 걸 내려놓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성남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다 얘기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오실 때 일단 박 대통령 또 청와대 쪽에서 5일을 남겨놓은 이 상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말씀해 주시죠. 예상해봐 주시죠.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아까도 없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죠. 뭐 네. 시간을 좀 땡긴다거나 네, 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카드는 소모가 된 겁니다. 음. 이미 국민들에게 이거는 뭔가를 이제 늦추는 것이고 비박계를 교란하는 효과뿐이 없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으로 가서 법리 다툼을 하는 그래서 왜 내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사실상 탄핵의 이제 뭐 부결이 났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은 제도권 권력이 국회입니다. 네. 근데 국회마저도 사실상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의 어떤 대통령의 어떤 지금 취약성 뭐 거의 일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국회까지 그렇다면 국정 전체가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9일날 탄핵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도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마지막 수순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아주 현명하게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비박계에서는 지금 비상시국회의가 한창이라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밝혀도 탄핵은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탄핵안을 상정했을 때 부결이 됐다. 예. 그렇다면 야권에서도 무능하다,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을 국민들이 야권에 관철시켜라라고 하는 명령을 한 건데 야권에서는 탄핵을 결과적으로 성사를 못 시켰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단 지금 보면은 그것을 그 탄핵이 안 됐을 경우는 그 책임을 새누리당에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 안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 분노한 민심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그 뭐 대통령이 하야하는 쪽으로 압박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네. 또 사실 탄핵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냉정히 말해서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야하거나 하야한다라고 하면은 하야하는데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 동안에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대선 대안을. 그런 면에서 시간을 좀 벌려고 하면 네. 탄핵 절차를 통해서 일정 정도 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해야 하는 게 국민의 명령인데 안 되는 게 오히려 대선까지 가는데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복잡할 때는 딱 국민의 그 목소리만 가지고 계속 그 주장을 하고 관철을 시켜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져야죠. 그 본인 스스로가 지금 탄핵 얘기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탄핵이 안 될 때 오히려 야권에게 유리할 수 있다. 야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는데 국민들의 화살이 누구한테 더 많이 가겠느냐는 거예요. 원명이 누구한테 더 많이 가겠느냐. 지금은 여야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계속될수록 여당에서 친박들만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박들도 일정 정도 연대를 해서 야당하고 네. 큰 그림에서 연대를 하는데 만약에 탄핵을 벗어나가지고 개헌이 그 중심이 화두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만 고립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알겠습니다. 반문 같은 경우에는 다 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 국면을 빨리 던져야 한다라는 거죠. 국민들의 그 분노는 비단 청와대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그 국회의 무능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거나 한다면 이 국민적인 주체 행동이 어떤 식으로 번져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저희가 좀 예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좀 말씀하신 건 좀 다른 시각인데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뭐 친박계가 괴멸된다.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고요. 제일 먼저 비박계보다도 야권이 공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거의 시작은 언론이 시작을 했고요.
국민이 주도한 겁니다. 근데 제도권에서 풀어보라고 야권에게 상당 부분 권위를 준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타격은 야권에게 쏠릴 야권의 겁니다. 공멸이다.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컨대 뭐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전원 사퇴 각오를 할 정도로 이 마음을 잡아야 된다. 이 탄핵을 가결시키려면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인데 그만큼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박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모를 것이다. 사실상 들어가면 친박계는 대부분 안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 들어간 사람들 전부가 하나의 어떤 책임을 같이 지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지금의 상황에서 행정부, 대통령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사실 국회가 총리를 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을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 돼야 되는데 이제 부결이 돼서 사실상 국회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면 제도권의 전체적인 어떤 권위가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이제 제도권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 이제 세팅을 다 맞춘 것 같습니다. 인적 물성 구성도 마무리 지었고요. 또 장소도 대치동으로 정했고요. 이번 주 내에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뇌물죄 입증 이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죠? 어떻게 보고 사실 계십니까? 그 특검이 존재하는 이유가 뇌물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야죠. 이게 탄핵 절차가 넘어가면은 네. 결국은 이거를 탄핵에서 험지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법률적인 요건이. 지금 헌재에서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든 게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결국 뇌물수수하고 두 번째가 부정부패, 세 번째는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 그리고 네 번째가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었거든요. 그 외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그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 뇌물죄를 증명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검이 진짜 성과를 내려고 하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지 성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뇌물죄를 입증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특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투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께 한 말씀 여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가성 입증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일각의 어떤 그 예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박영수 특검이 원래부터가 이제 이 대기업 수사에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이제 수사팀장을 임명하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제 전혀 뭐 물러섬 없이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네. 부분인 것이고 이 부분 즉 뇌물죄 이 부분도 결국 이제 수사를 그만큼 이제 빠르게 적극적으로 이제 진척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나온 부분이 뭐냐면 지금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나온 의혹들을 이제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탄핵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인정받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이제 밝혀내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뇌물죄뿐만 아니라 예컨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국민적으로 받고 있는 세월호 문제, 즉 본인의 어떤 직무 유기의 문제,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예컨대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종교적인 거 최태민 씨와 연관해서 최순실 씨 일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국정을 농단했는지 이런 부분도 연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핵 정국의 운명을 가를 이번 일주일 어떤 뉴스가 들려올지 주목됩니다. 두 분 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